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진실을 눈앞에 두고도 과연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좀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같이 살펴볼 이 영화 이창동 감독의 시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시 강사가 이런 말을 해요. 시를 쓴다는 건 진짜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다. 와, 정말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시를 쓴다는 게 곧 아름다움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라는 건데, 네, 근데 영화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인공 미자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볼 거예요. 시를 쓰겠다는 그 순수한 열망이 얼마나 가혹한 현실과 부딪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겪어낸 후에 어떻게 단 한 편의 시가 태어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이 이야기의 주인공, 미자라는 인물을 먼저 만나봐야겠죠.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시를 쓰고 싶어 했는지부터요. 이분이 바로 미자 씨입니다. 나이는 66, 중학생 손자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리죠. 그런데 이분 꽃무늬 옷이나 예쁜 모자를 좋아하는 뭐랄까 소녀 같은 감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그러다 생애 처음으로 시를 한번 써보고 싶어서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과제는 아주 단순해요.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이게 그녀에겐 그냥 취미 활동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삶에서 진짜 아름다운 걸 찾아보려는 아주 간절한 시도였던 거죠. 그런데 그녀의 세상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해요.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초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찾아서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하고 절박해지는 계기가 된 거죠. 하지만 이 개인적인 아픔은요, 곧 다가올 훨씬 더 끔찍한 진실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미자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아름다운 세상, 그 세상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미자가 보던 그 소박하고 아름다운 세상, 사실은 끔찍한 비밀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영화의 진짜 긴장감이 시작되죠. 그 비밀은 바로 그녀의 손자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뿐인 손자가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리고 피해 학생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럼 다른 가해자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이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바로 합의금. 돈을 모아서 피해자 가족에게 주고 사건을 조용히 덮자는 거죠. 그러면서 형편도 안 되는 미자에게까지 큰 돈을 내놓으라고 압박합니다. 도덕이나 죄책감은 없고 오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현실. 이게 바로 미자가 마주하게 된 세상이었어요. 이제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바로 시로 대표되는 미자의 세계와 시가 죽어버린 것 같은 이 냉혹한 세상의 충돌이죠. 아름다움을 찾으려는 그 순수한 마음이 잔혹한 현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이 비극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극명하게 갈려요. 미자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깊은 슬픔과 죄책감을 느끼죠. 진심으로 사과하고 죄값을 치러야 한다고 믿어요. 손자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길 간절히 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요? 다른 부모들은 오로지 자기 자식만 감싸고 돌기 바쁩니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죠. 정작 가해자인 손자는요? 아무런 죄책감도 미안함도 없어 보여요. 미자는 이 거대한 무관심과 도덕적 공백 속에서 완전히 혼자가 된 겁니다. 영화는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문제는 아름다움을 물질적인 것으로만 판단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세상이다. 이게 바로 이 영화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인 거죠. 시와 공감 같은 것들은 쓸모없어지고 오직 돈과 이기심만이 남은 세상에 대한 고발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도저히 풀 수 없을 것 같은 갈등 속에서 미자는 과연 어떻게 시를 쓸 수 있었을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이렇게 추하고 끔찍한 세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를 쓸 수가 있죠? 미자의 마지막 행동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대답이 됩니다. 미자는 결국 선택을 합니다. 손자의 죄를 덮어지는 대신 자기 손으로 직접 손자를 경찰에 신고해요. 외면하지 않고 윤리적 책임을 지기로 결심한 거죠.
이렇게 보면 미자의 여정이 하나의 이야기 구조를 완벽하게 따르고 있어요. 시인을 꿈꾸던 순수한 여인이 손자의 끔찍한 범죄를 알게 되죠. 뉘우치길 기다렸지만 희망은 사라지고 결국 직접 손자를 신고하며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한 편의 시를 남기고 호련히 사라지는 거죠. 정말 강렬하고 필연적인 결말입니다. 그녀가 남긴 시의 제목은 아네스의 노래입니다. 여기서 아네스는 바로 피해 여학생 희진의 세례명이에요. 시의 한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차마 붙이지 못한 이 편지 당신이 받아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이건 죽은 소녀에게 보내는 편지이자 대신 전하는 고백인 셈이죠. 엄청난 공감과 죄책감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이 마지막 구절은 희진을 추모하는 동시에 모든 걸 감당하고 떠나는 미자 자신의 작별 인사이기도 한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미자의 여정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뭘까요? 예술, 특히 시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영화 시가 말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은 이겁니다. 세상에 추하고 비극적인 일들을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고통스러운 진실을 용기 있게 마주하고 윤리적으로 책임질 때 바로 그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요. 결국 미자의 마지막 시는 예쁜 꽃이나 풍경에 대한 시가 아니었어요. 그건 공감이고 속죄이며 그 끔찍했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똑똑히 지켜봤다는 하나의 증언이었던 겁니다. 예술이 현실에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껴안을 때 가장 위대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 가장 추악한 진실과 마주해야만 하는 걸까요? 아름다움을 참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영화였습니다.